안녕하세요. 연애의 자격 가람쌤이에요. 사실 별거 아닌 문제로 시작한 사소한 싸움이 점점 커져서 이별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마음을 정리한 경우도 있고요. 또 싸울 때마다 잠수를 타거나 회피해버리는 상대방을 회피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특히 이렇게 싸우고 헤어졌을 때 난 다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오늘 이 부분 그리고 제외하는 법까지 쫙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선 이거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갈등을 회피한다고 해서 전부 회피형이 아니라는 점. 제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분석해봤을 때 회피형이 아닌 경우도 정말 많았고요. 그런데 왜 갈등 상황에서 피해버리는 걸까요? 이것은 대화 유형이 플라이트 유형이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하는데 말을 해서 뭐해? 이런 심리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 회피형인 분들이 플라이트 유형에 속하기도 하고 불안형이신 분들이 파이트 유형이 많기는 해요. 하지만 사실 저도 회피형이지만 갈등을 바로바로 해결해야 되는 파이트 유형이고 이런 유형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싸우고 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나는 대화로 풀어보려고 시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씹고 만나자는 말에도 거절하고 여기서 괜히 불안해져서 장문톡을 보내면 오히려 더 단호해진 상대가 우린 여기서 헤어지는 게 맞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이런 답을 했을 거예요. 물론 나도 화가 나죠. 난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억울하고 원래 연인들은 싸우기도 하면서 맞춰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내가 한 번 더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당한다면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지면서 상대방한테 화를 내거나 거주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비슷한 사연을 분석하다 보면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를 내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경우 그 순간에는 속 시원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꼭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난 아직 상대방한테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진심이 아니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정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조건 존중하기. 만약 갈등의 시작이 상대방이었을 경우 왜 내가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굽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이 갈등을 어떻게 느꼈을지를 존중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내 입장에서는 그저 사소한 갈등이고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결국 나만의 생각이잖아요? 상대 입장에서는 나에게 이미 지속적으로 실망하고 있던 상황에서 갈등까지 감수하면서 나를 만나고 싶진 않을 수 있고요. 또 같은 갈등이 반복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어차피 싸우겠구나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 존중하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도 대략적으로는 아실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일 때 상대가 너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라고 한다면 솔직히 사과까지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재회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해하면서 상대방을 붙잡게 되는 경우 상대는 그런 나를 이기적이라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추궁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이 한 번의 싸움으로 결정한 이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 선택이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별은 내 마음속의 응어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잘못 인정하기. 존중과 잘못 인정하기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반드시 내가 이기적이었다. 이렇게 내가 잘못한 부분을 부각시키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정적이고 나의 안 좋은 점을 굳이 상기시키는 건 사과가 아니에요. 많이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이건 이래서 그랬고 저건 저래서 그랬다. 오해를 풀고 싶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왜 얘기해주지 않았냐. 이런 말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변명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는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같은 말만 되풀이되니까 대화하는 게 소용없다고 느끼게 되고요. 정말 잘못을 인정하는 건 상대가 나한테 기대하고 바랬던 점들,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 그리고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는 거겠죠. 세 번째 포인트,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하기.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에서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즐겁지 않은 연애 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 감정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전환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친구랑 싸우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사과할 타이밍도 놓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잖아요. 다시 만난다고 해도 어색하니까 거리를 두게 되고요. 이게 연인 사이에서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싸우고 대화할 때 여전히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 그리고 자책하는 말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분위기가 어색해지게 돼요. 여기서 진짜 팁! 여러분, 유머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원래 웃음 코드가 같은 사람이랑은 무거운 분위기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웃음은 정말 치트키니까 꼭 잘 활용해 주시고요. 또 다른 팁은 바로 보상이에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사실 다 풀어지지가 않죠. 문제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상까지 들어왔을 때 이때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보통은 이 확실한 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겪은 안 좋은 기억, 감정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고 인직하고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했다고 해도 아직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기에 상대가 좋은 반응을 당장 보여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내가 막말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한테 저주와 원망, 화를 냈을 때 나에 대한 충격과 실망이 클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정말로 침착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요. 정말 이 부분이 혼자 하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같이 의논해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싸우고 잠수 타는 사람은 회피형인지 재회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풀어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포인트 여러분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